안녕하세요. 압구정함수한의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혁재 언니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출산 후에 생기는 생리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출산 전에는 생리가 없었는데 출산 후 생리통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출산 전에 생리통이 심했던 여성들도 출산 후에는 생리통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한 뒤에는 2~3mm 밖에 안 되는 자궁경부, 자궁목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출산 후에 생리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생긴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이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에 심해지기도 하니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리통이 심한데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맞죠. 호르몬의 문제가 당연히 겹치게 됩니다.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호르몬의 조화와 균형을 내 몸이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엄마의 몸에서는 시기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집니다. 이때 이를 몸과 뇌에서 서로 협조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늘고 생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자궁을 1000배쯤 늘리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중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궁이 수축해가지고 분만을 도우려고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유 수유를 돕는 프롤락틴 같은 것들이 때에 맞게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에 대한 내 몸의 적응이 원활하지 않으면 출산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생리에서 생리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는 동안 이런 호르몬 분비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늘게 되면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없더라도 생리를 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출산 후에 생리를 하다 보면 첫 생리라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점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 후 첫 생리는 배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생깁니다. 출산 후 첫 생리 때는 또한 대체로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첫 생리를 한 뒤 몇 개월 동안은 생리주기나 생리량이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초경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자궁 리셋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첫 생리를 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생리열이 많거나 생리 주기가 들쭉날쭉하다면은 이런 때는 자궁이나 난소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산 후 생리통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진통제를 먹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꼭 이런 거 먼저 지켜보세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먼저 푹 쉬세요. 그리고 잠을 푹 자세요. 카페인 섭취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배에 해보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툭툭 던져버려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생리 때 불편함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천연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도 생리통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내 몸을 스스로 이겨내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진통제의 도움을 받고 그것도 또 아니라면 정밀검진을 받는 이런 순서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생리를 할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리할 때는 아픈 정도나 부위가 다릅니다. 더불어 생리주기, 생리량, 생리색, 덩어리 등도 서로 다르죠. 따라서 진단할 때는 사람마다 다른 증상을 1대1로 살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살필 때 조금 좁히면은 한 4가지 정도가 주요합니다. 첫 번째, 경락의 흐름이 막히면 기체혈어라고 불리는 변증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면 한습이 응체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몸의 기운과 영양이 부족하면 기혈허약이라고 부릅니다.
피로가 쌓이고 해독이 안 되면 간신, 휴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한의학에서 나뉘는 대표적인 한 4가지 정도의 그 분류법이죠. 생리통 치료는 생리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리통을 겪는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생리통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춰 나름대로 건강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가운데는 생리하면서 남편이랑 아이에게 화도 내고 짜증도 심하게 낸다고 이런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생리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 불안, 우울, 공포가 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과 함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왜 생기는지 알아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경락이 막히면 짜증이 납니다. 기운과 영양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피로가 오래 쌓이면 우울하기도 하지요. 또는 몸이 차서 얼어붙는 듯 할 때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이 찬가 더운가, 마른가 젖었나,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노엽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날씨에 끄떡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궁 테라피이기도 하고 생리통 치료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머님들 가운데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생리통 한약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집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생리통은 서로 다릅니다. 스트레스에 따라 몸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생리통 치료는 그래서 통증뿐 아니라 내 몸이 생생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같이 고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약 처방을 할 때도 생리통이 좋아지면서 몸도 개운해지고 공감도 늘어나고 생각도 총명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방을 하게 됩니다.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 생활요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설탕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멀리하세요. 두 번째, 카페인의 섭취는 되도록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먹도록 하세요. 네 번째, 참깨나 치즈나 우유 등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홍차, 레몬차, 생강차, 박하차, 쑥차 등에서 내가 먹어서 그리 기분이 안 나쁜 거는 생리 전 5, 6일 전부터 꾸준히 마셔보세요. 여섯 번째, 목욕이나 더운 물주머니, 따뜻한 패드 등도 아주 좋아요. 일곱 번째, 마사지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사우나의 열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푹 주무세요. 마지막 10번째, 푹 쉬세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한마디를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생리통은 통증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생리통에 걸린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딸이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리통을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리통에 걸린 바로 내 몸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내 몸은 내가 고치겠다. 바로 나를 고치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혁재언니였습니다.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부탁드릴게요.